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 영상은 지식센터 노션 활용법 배우기 입문 기초 강의 녹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연습 때 부족했던 부분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볼게요. 네, 선생님들 노션 사이트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원 가입하실 때 이렇게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라고 나오면서 업무, 개인용, 학교용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워크스페이스를 개설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로 개인용 아니면 학교용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용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하는 템플릿 목록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습관 트래킹 하나만 체크해서 계속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앱에서는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면서 앱 설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앱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냥 간편하게 이용하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뛰기 누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선택을 했던 습관 트래커라는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왼쪽에 이렇게 설정창 이 부분을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사이드바. 여기에는 각종 계정 관련한 설정이라든지 페이지의 목록 그리고 이런 설정 마켓플레이스 휴지통 이런 앱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드바라고 할 거고요. 이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소시켜서 화면을 넓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이게 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이드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탑바라고 할 거예요. 탑 위에 있는 사이드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페이지의 제목이에요. 제목이고 그 밑에 부분이 페이지 내용, 페이지 콘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강의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강의 자료인데요. 이 강의 자료를 지금 선생님들께 템플릿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 템플릿 링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강의 자료 템플릿이 나올 거고요. 여기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복제하는 버튼이 있어요.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선생님의 개인 페이지로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사본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거고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목록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개인 페이지에 추가 눌러주시면 이제 선생님의 개인 페이지로 복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복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중간에 영상을 멈추시고 실습도 같이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블록 및 미디어 활용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블록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블록을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모양을 누르시거나 혹은 키보드에서 슬래시 누르시고 이렇게 블록의 이름을 선택해서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 원하는 블록의 이름을 검색하면 됩니다. 만약에 목록이라고 검색을 하면 목록 관련한 블록들 그리고 이렇게 치면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그런 블록들 이렇게 검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슬래시 누르고 검색하는 식으로 보통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 그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하기 모양 오른쪽에 점 6개 이렇게
얘를 핸들이라고 할 건데요. 얘를 눌러보시면 텍스트, 전환, 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간편하게 삭제나 복제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블록에 이름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텍스트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블록에 가서 얘를 눌러보시면 지금 얘는 콜아웃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블록의 정체가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할 일 목록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블록의 정체를 알아보기 힘드실 때 이렇게 핸들 모양 눌러보시면 그 블록의 정체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전환, 여기에서 다른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애를 다른 블록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이라고 하면 글씨색이나 배경색을 여기에서 바꿔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배경색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이 줄 전체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줄 전체가 이렇게 색칠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크게 아마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션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 핸들을 누르고 드래그 드랍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파란색 선. 이때 놓아주시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만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다른 블록의 오른쪽 끝으로 옮겨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이 세로선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때 놓아주시면 그 블록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한글의 다단처럼 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각자의 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열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는 거 했고요. 그리고 복제할 때는 이렇게 핸들 누르고 복제를 누르거나 혹은 컨트롤 D라는 단축키도 있긴 하지만요. 주로 얘를 그냥 드래그 드랍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Alt 누르고 드래그 드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블록이 다 복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복제하는 단축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블록에서 텍스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모장처럼 그냥 빈 곳에 커서를 클릭하고 글자를 치면 돼요. 글자를 치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를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관한 설정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에서 굵게 기울임꼴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색이나 배경색도 여기에서 바꿔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입혀졌죠? 그리고 지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글씨체를 원래 기본으로 돌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렸고요. 이제 이렇게 글씨를 드래그해서 글씨 색이랑 배경색 입히는 거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경색을 입히면 당연히 이 드래그 한 부분만 배경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여기 글자를 쓰고 나서 핸들 모양 누르시고 여기에서 배경색을 입히면 아까 이 줄 전체가 색칠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드래그하고 그 글자 부분만 배경색을 입힌 거고요. 얘는 핸들 모양 누르고 배경색을 이 줄 전체에 입힌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를 드래그 했을 때 다른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여기 코드로 표시라는 게 있어요. 코드로 표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글자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바꾸고 뭐 굵게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더 강조시킬 수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얘는 글자 드래그해서 배경색 입혔을 때는 딱 직사각형 모양이었고요. 얘는 살짝 둥근 모양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참고로 이 방정식으로 표시라는 거는 글자를 꾸밀 때 뭔가 수학 공식으로 꾸밀 때 쓰는 기능인데 요거는 심화였을 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지를 입력하는 거 이거는 노션뿐만 아니라 다른 한글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에서 다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윈도우 마침표 키로 이렇게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노션에서는 좋은 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지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모지를 빠르게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여기 키보드에서 쌍점 누르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책 검색하면 이렇게 책 관련한 이모지들, 하트 누르면 하트 관련한 이모지들, 뭐 숫자 누르면 숫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만 해도 빠르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똑같이 돼요. 들여쓰기는 탭, 내어쓰기는 Shift 탭입니다. 탭, Shift 탭. 얘는 이런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에서 다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탭, Shift 탭 이렇게입니다. 텍스트 관련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콜아웃입니다. 콜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 블록이 있어요. 콜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눌러주시기만 해도 이런 블록이 만들어져요. 얘는 뭐냐면 배경색과 아이콘이 들어가면서 어떤 문구를 강조하는 블록이에요. 그냥 빈 곳에 글자를 치는 것보다 여기 글자를 치면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콘 모양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까지 다양하게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로도 이렇게 업로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핸들 모양 누르시고 여기 똑같이 색 바꿔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꿔지게 됩니다. 이렇게 콜아웃입니다. 콜아웃. 얘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콜아웃이었고요. 자, 그러면 잠깐 멈춰 보시고 실습 1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록 기초라고 해서 텍스트 입력하는 거, 이모지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블록의 배경색을 바꿔보고 초록색 배경 블록에 오른쪽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두 개의 열 만드는 거 있었죠. 그리고 콜아웃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이콘과 배경색까지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블록 복제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잠깐 해보시고 다음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할 일 목록입니다. 이 할 일 목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일을 관리하는 블록이에요. 체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블록이고요. 체크를 하면 이렇게 다 있다는 표시와 함께 밑줄까지 이렇게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관리하는 그냥 간편한 블록이에요.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목록을 검색하던가 아니면 블록의 이름 할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목록 유형의 블록은요.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그런데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그런 블록이에요. 자,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체크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체크하고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하위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탭을 활용해서 1반, 2반, 3반이 수합되면
자료 수합하기가 다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위 할 일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할 일 목록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글 목록이에요. 토글 목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록을 검색하던가 토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을 눌러서 안에 내용을 숨기거나 펼치는 거예요. 자, 토글 목록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토글 목록의 제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얘를 삼각형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빈 토글입니다. 클릭하거나 블록을 내부로 드래그 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빈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안에다가 숨겨질 내용을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 삼각형 모양을 눌렀을 때 숨겨집니다. 됐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다른 블록을 작성 가능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콜아웃을 만들었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숨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안에서 내용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밖에 있었던 애를 드래그 드랍해서 이 토글 목록의 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글 목록이 뭔가 이렇게 바깥에 파란색으로 사각형이 생겼을 거예요. 이때 놓아주시면 이 안에 들어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까지 숨겨집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빼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안에 내용을 작성하거나 밖에 있었던 애를 드래그 드랍해서 안으로 넣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제 이 방금 배웠던 할 일 목록과 토글 목록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토글 목록 안에다가 이 할 일 목록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할 일 관리하는 토글 목록인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재 가면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토글 목록도 마찬가지로 색에서 배경색을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실습 2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내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과 번호 매기기 목록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요나 목차를 표현하는 블록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슬래시 누르고 목록 검색하면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계속 만들어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요. 번호 매기기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탭이랑 Shift 탭을 활용해서 이렇게 목차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었던 목록의 제일 위에 핸들 모양 눌러보시면 목록 형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목록의 생김새를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숫자로 되어져 있는데 목록 형식에서 이렇게 로마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있는 목록에서 형식까지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 검색하면 제목 1, 2, 3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글씨를 크고 굵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목으로 입력한 것들은요. 여기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맞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목차라고 합니다. 목차. 목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디귿 입력을 했던 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목으로 입력한 것들이 이 목차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들로 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놓았던 1 텍스트 1, 2 콜아웃들이 다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핸들 모양 눌러보시면 그 블록의 이름이 나와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7구분선이라는 게 제목 2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목차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목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목 검색했을 때 밑에 나왔었던 제목 토글 1 이런 것들은 제목과 토글 목록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면서 토글 목록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목차에 기록되게 됩니다. 제목과 토글을 합친 게 제목 토글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입니다. 선. 블록의 상하를 구분 짓는 선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빼기 3번 입력해서 선을 잇는다는 단축키로 외워주시면 간편합니다. 슬래시 누르고 구분선 이렇게 입력을 할 필요 없이 빼기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링크를 붙여 넣는 거 4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4가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직접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멘션, 북마크, 인베드, URL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요. 멘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 이름이 나오면서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미리 보기가 돼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생까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가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예쁜 블록이 만들어졌어요. 얘를 누르면 그 사이트가 열리겠죠. 그리고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서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열려요. 이렇게 재생까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 이름이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편집 눌러보시면 링크 제목을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가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열리겠죠.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 네이버 블로그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멘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미리 보기까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노션에 이미지나 이런 걸 불러올 수 없게 막아 놓았더라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불러올 수 없게끔 네이버에서 보안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멘션은 나오고요. 북마크도 원래는 여기 이 유튜브처럼 이렇게 이미지 썸네일까지 다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는 추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요 사이트 이렇게 링크명만 나오고 이런 컨텐츠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게 네이버에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북마크가 조금은 예쁘지 않게 되었어요. 인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을 좀 키우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용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인베드가 됩니다. 이렇게 인베드가 되고요. 그리고 URL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붙여넣는 4가지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래시 누르고 이미지로 해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링크를 인베드 하거나 언스플래시나 GP 같은 무료 이미지 움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기 조절 가능하고 지금은 가운데 정렬인데요. 정렬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정렬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캡션이라고 해서 이미지에 세부적인 설명을 달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르기 누르면
그 이미지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런 특정 비율과 특정 모양으로 잘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이미지 있죠? 여기에서 가져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 자르기는 없죠? 여기만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점 3개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추가 옵션에 이미지의 링크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어떤 페이지나 어떤 사이트가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노션에 다른 페이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까 전에 첫 페이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고요. 아니면 웹사이트 주소까지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블로그 주소 이렇게 넣으면 얘를 누르면 그 블로그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도 슬래시 누르고 파일 이렇게 해서 업로드 똑같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미지랑 파일 둘 다 한 번에 5MB라는 용량의 제한이 있긴 해요. 그래서 고화질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량의 PPT나 PDF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파일들은 다 업로드가 가능할 거예요. 그 파일들 업로드하는 총 용량은 제한이 없고요. 그 K-에듀파인처럼 하나에 5MB라는 용량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료 요금제로는 조금은 아쉽긴 해요. 이렇게 이미지나 파일 업로드할 때 슬래시 누르고 이미지나 파일 검색을 하셔서 해도 되지만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의 파일밖에 업로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폴더에 파일이나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업로드 해두고 싶을 때는 그냥 걔를 드래그 드랍 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합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나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똑같이 업로드 가능해요. 됐죠? 아니면 그냥 드래그 드랍도 가능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드랍해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간편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슬래시 누르고 이미지나 파일 검색해서 하는 것보다 드래그 드랍 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업로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대로 요 링크나 파일 업로드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다음은 노션의 구조예요. 자, 일단 제가 이때까지 블록을 설명드렸어요. 블록. 자, 블록은 쉽게 말해서 파일이고요. 그 상위의 개념인 페이지는 그 파일들을 담는 폴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상위 개념인 워크스페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드라이브의 개념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페이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의 구성은 페이지의 제목, 콘텐츠, 아이콘, 커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제목, 페이지의 콘텐츠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부분들. 그리고 아이콘과 커버는 아이콘, 커버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꾸미거나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이나 커버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커버도 커버 변경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변경 오른쪽에 위치 변경이라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위치를 조금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커버예요. 아이콘 커버. 그냥 페이지를 꾸며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페이지에 관한 설정은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 누르시면 이 페이지에 관한 세부적인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씨체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3가지 글씨체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복제나 삭제 등이 가능하고, 그리고 작은 텍스트나 전체 너비 이렇게 설정 가능해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쓰면 조금은 더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전체 너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서 조금은 좁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너비로 하고 나면 조금은 더 넓게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금 아마 크게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버전 기록이라고 해서요. 눌러보시면 지금 페이지를 수정한 기록들이 7일까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원래 부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존의 버전으로 복원시키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 전 자료인데요. 얘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다음 강의를 하려면 이전 내용으로 복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복원이라는 기능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이전 기록으로 복원까지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요.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 검색을 하셔서 새로운 하위 페이지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사이드바에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페이지 부분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 누르면 하위 페이지 추가라고 나와요. 얘를 눌러서 하위 페이지를 추가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영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금은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 또는 사이드바에서 추가한다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폴더의 개념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들도 계층 구조를 띠고 있어요. 우리 폴더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사이드바에 지금 계층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모양, 토글 모양 눌러보시면 그 안에 있는 하위 폴더들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얘랑 똑같아요. 노션도 똑같이 이 삼각형 모양 누르면, 토글 모양 누르면 그 안에 있는 하위 페이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탑바에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 페이지 안에 노션의 구조라는 페이지 안에 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새로운 하위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이 페이지 안에 새로운 하위 페이지는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폴더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계층 구조 지금의 경로가 나와져 있잖아요. 맞죠? 이 폴더 안에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다. 지금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블록들을 드래그 드랍해서 이동시킬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노션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드래그 드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블록을 이렇게 다른 페이지 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다른 페이지 안으로 그 블록을 넣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바 안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정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바 안에서도 페이지들끼리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 안으로 넣거나 이런 것도 정말 자유롭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조작이 자유롭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만드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이제 컨트롤 누르고 그 페이지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가 새로운 탭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그리고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드 보기에서 열리게 돼요. 그 사이드 보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닫을 수 있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하고 닫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내용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선생님들 지금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페이지 이름을 선생님의 성함이나 별명으로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아이콘과 커버 변경해 보시고 전체 너비로 설정해 보세요. 됐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여기 학생반 학생연락표 페이지 안으로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학생 페이지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반 학생연락표라는 페이지 안에 학생별로 하위 페이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계층 구조를 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설명드려보면요. 워크스페이스는 하나의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브 안에서는 모든 자료가 다 공유가 되게 돼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시다 보면 이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지금은 이 워크스페이스 안,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창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공유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여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목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만드셨다고 하시면 선생님 성함이나 계정으로 된 이렇게 땡땡의 노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점 3개 이거 눌러주시면 워크스페이스 새로운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까 계정 가입하실 때처럼 새로운 용도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는 모든 자료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쓰면 좋습니다. 주로 개인용 또는 학교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나누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이제 설정 같은 거는 여기 사이드바에서 쭉 내려오시면 설정 있어요.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1번 눌러보시면 이름 바꿔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삭제까지 가능해요. 워크스페이스를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온 김에 계정 관련해서 이렇게 기본 설정 보시면 언어, 아마 노션 처음 이용하실 때 영어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어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설정들 여기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마 크게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페이지랑 워크스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1차시를 내용을 다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1차시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교무수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지로 만들어서 기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페이지 제목에는 날짜를 기록하고, 이 밑에는 이제 콜아웃이나 여러 가지 할 일 목록, 글머리 기호 목록 이런 것들로 이제 그냥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일지를 만든 겁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배치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흰색 바탕에 그런 사각형 블록 같은 경우에는 콜아웃인데 색깔을 흰색으로 입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내가 이런 일지를 작성하겠다 하시면 이런 페이지를 만드신 후에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만드신 후에 계속 복제하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1일 거 기록했고, 다음 건 1월 12일 거 기록했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그런 일지를 계속 작성해 나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학급 일지라는 상위 페이지를 하나 만드신 후에 얘들을 이 안에서 관리하면 이렇게 얘만 펼치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 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온노트에서 제가 활용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노션을 활용하기 전에 온노트라는 디지털 도구로 이제 학교 업무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의 그런 일지, 이렇게 날짜로 별로 할 일들이나 그런 수업 자료들 이렇게 기록을 해 가면서 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 할 일들을 깜빡하지 않고 또 그날에 필요한 수업 자료나 수업 계획들 바로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또 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것과 비슷하게 이제 노션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이런 일지를 그냥 간편하게 작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금 배웠던 기본 블럭과 페이지만 활용을 해도 이 정도는 이렇게 라이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여행 계획을 작성 중인데 노션으로 이런 식으로 링크가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 짜시는데 또 작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필요한 그런 자료들 이렇게 토글 목록 안에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션 페이지만 들고 가도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글머리 기용 목록이나 토글 목록으로 이렇게 숨겨졌을 뿐입니다. 토글 목록으로 작성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글머리 기용 목록 안에 들어가져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탭이랑 Shift 탭 활용해서 계열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토글 목록 안에다가 또 토글 목록을 작성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고 2차 시대 배울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계획도 작성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결혼 과정을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노션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자료지만 토글 목록으로 이렇게 숨기거나 펼치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링크들도 자유롭게 넣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미지도 이렇게 항공권이라고 하면 눌러보면 항공권 이미지를 그냥 단순하게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 블로그 링크 이렇게 따왔고 여러 가지 링크들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넣기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만 해도 이렇게 라이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교무 수첩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토글 목록으로 누르면 바로바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면 좋은 뭐 학교 배치도나 비상연락망, 내선번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페이지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놓았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Alt 누르고 클릭을 해서 내용을 빠르게 확인을 하고 닫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페이지 안에다가 그냥 이미지만 넣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어쨌든 이 페이지만 있으면 또 모든 자료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쓰지 않아도 이렇게는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션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한번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노션의 꽃이에요. 물론 그 전 1차시 내용만으로도 라이트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가 노션을 활용하는 핵심적인 이유기도 해요. 그만큼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최대한 쉽게 한번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페이지를 모아 놓은 거예요.
페이지들을 모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페이지들 있죠?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 넣어 놓았는데요. 그 페이지들을 또 모아 놓은 거예요. 페이지들을 모아서 목적에 맞게 보여주는 데이터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뭐 표나 갤러리나 캘린더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개념 자체는 페이지들을 모아 놓은 건데 걔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보여주는 데이터 집합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도반 학생 명렬표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실습과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안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페이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맞죠? 각각의 페이지별로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페이지로만 학생 명렬표를 관리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명렬표 같은 경우에는 학생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학생 정보들을 관리한 대부분의 데이터의 형태는요,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의 표나 아니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맞죠?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한눈에 빠르게 확인을 하면 좋은 그런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표 형태로 관리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맞죠? 학생 이름이 나와져 있고 번호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런 정보들이 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아까 봤던 표 형태의 데이터와 흡사하죠? 자, 그런데 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방금 봤던 이 시트의 표 형태의 장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이 행들, 그러니까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아까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들을 모아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재석이라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방금 이 속성들이 여기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이 부분에는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생 기록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 형태의 장점 플러스 이 각각의 페이지들에 대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페이지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틀 안에 가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각각의 페이지들의 모음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표 형태뿐만 아니라 보드, 갤러리 등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페이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면 우리 그냥 할 일 목록으로 이렇게 할 일을 관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매일매일의 그런 할 일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 한 일을 체크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도 관리할 수 있지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간편함 플러스 뭐가 추가가 되냐면 각각의 행들이 각각의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 페이지 그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계속 작성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는 또 그 공문 파일을 넣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여기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각각의 페이지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페이지들에 대해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페이지들의 모음이라는 거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래시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I로 추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추천 템플릿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제목이에요. 그냥 우리 반 학생 명렬표라고 해볼까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숨길 수도 있어요. 다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만들어지는 이 이름이라는 부분은요, 얘는 특정한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제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학생 명렬표라고 하면 학생의 이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에는 열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거든요. 유형들이 숫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박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이름이라는 부분은 페이지 제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지 제목은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른 유형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는 페이지 제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지금 제 이름으로 해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복에서 일기 눌러주시면 유경민이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성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 내용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의 제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 그러니까 행을 추가하는 개념은 페이지를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학생 명렬표라고 하면 새로운 학생이 추가되는 개념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옆에 열 추가하는 부분은 속성 추가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해서 새로운 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추가 눌러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숫자, 날짜, 체크박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드래그해서 순서도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속성 유형별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숫자는 글자를 입력할 수 없고 숫자만 입력하게 돼요. 글자 입력하면 되지 않아요. 맞죠?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달력이 뜨게 돼요. 체크박스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속성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열은 이렇게 속성을 추가하는 건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대로 속성 유형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개념인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행은 페이지, 열은 속성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편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의 설정 여기에서 해요. 설정 누르시면 여기 기본적인 설정이 나와져 있고요. 여기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에 관한 설정은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해주시거나 이렇게 됩니다. 설정 누르고 바로 바꿔주시거나 레이아웃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해주시거나 지금 보시면 레이아웃이 표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아웃들 많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 방식대로 레이아웃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같이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무도반 학생 명령표라고 하면요. 이 데이터를요. 이렇게 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보드, 갤러리 이렇게 한 가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보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학생 능력표 데이터를 입력해 놓았는데요. 얘랑 별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서 내용을 바꾸면 이것들에도 내용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다른 애들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로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얘도 이렇게 내용을 바꿔보면 앞에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보기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 개념 자체가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말고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낯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만 해가지고 자, 지금은 우리 반 학생명을 표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표 형태로 하나만 보고 있어요. 맞죠? 자, 이제 여기 옆에 데이터베이스 제목 옆에 세부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갤러리로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기존에 있었던 표가 처음에 있었던 애고요. 그 옆에 갤러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새로운 보기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 누르고 새로운 학생을 추가하면 당연히 옆에 표에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얘 이름을 바꾸면 옆에서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보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충분히 잘 이해하신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자체가 페이지들을 모아 놓은 거고 이 한 번만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얘를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들어서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기능들까지 익히면 정말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개념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입력해도 이렇게 여러 개의 보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속성 유형들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중요하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속성 유형들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속성 유형은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글자를 입력하는 속성 유형이라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숫자는요. 이렇게 숫자로만 데이터를 표현하는 속성 유형인데요. 이렇게 속성을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 속성의 이름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니까 번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시험 점수라고 하면 시험 점수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속성 편집, 속성 이름 밑에 속성 편집 눌러보시면 속성 유형별로 세부적인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숫자 형식을 쉼표가 포함된 숫자, 그러니까 금액, 아니면 퍼센트,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 돈 단위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리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시 옵션도 그냥 숫자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대나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도 표현 가능해요. 속성 눌러보시면 이름 바꾸실 수 있고 속성 편집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속성 유형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유형 변경 눌러보면 지금 속성 유형에서 다른 유형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속성 복제나 속성 삭제도 밑에 있습니다. 속성을 직접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과 다중 선택 같은 경우는 옵션을 만들어서 옵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옵션 하나만 선택 가능하고 얘는 여러 개 선택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옵션을 만든 후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하고요. 얘는 한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이제 선택을 만들었을 때 옵션을 여기에서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별이라고 하면 남자, 생성, 여자 생성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옵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순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색깔도 여기 점색에 눌러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성 편집에서 여기 옵션 추가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빈 곳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게 선택과 다중 선택입니다. 그리고 상태도 사실 똑같아요. 상태는 뭐냐면 일의 진행 현황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력을 클릭해보면 이런 게 설정 가능해요. 이제 직접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해서 날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예전 달력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날을 표현한다고 하면 종료일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시작 날짜부터 종료 날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까지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시간 포함 눌러주시고 시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리마인더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리마인더는 이제 노션에서 특정 시간대에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할 일이나 일정 같은 경우에, 중요한 할 일이나 일정 같은 경우에 시간까지 설정을 해서 리마인더로 이렇게 몇 분 전에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면 깜빡하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일정이나 할 일 같은 경우에 리마인더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때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고 하면 리마인더로 뭐 1시간 전에 이렇게 알림이 오도록 세팅을 해 놓으면 1월 23일 오후 3시에 1시간 전에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리마인더라는 기능입니다. 리마인더. 날짜, 달력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이제 날짜에서 속성 편집 눌러보면 이런 날짜 관련해서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설명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씩만 만들어 보시면 얘가 뭐구나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만들어 놓으면요. 노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을 때 이 부분을 클릭만 해도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숫자랑. 나머지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숫자, 선택, 날짜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5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듣는 것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직접 학생 명령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춰 보시고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학생 명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번호, 숫자, 성별은 선택, 생년월일은 날짜,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학생 명령표 뚝딱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다가 가상의 학생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하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 틀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반 학생들한테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고 할 때 당연히 이 방금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생 명부, 학생 명렬표 파일들 있죠? 뭐 한글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아마 처음에 학기 초에 받으실 겁니다. 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 건데요. 일단 해주셔야 될 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 표 형태의 틀과 학생 명령표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순서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름이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번호가 이렇게 오게 하고요. 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가 맞다고 하면 옮겨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복사해서 붙여 넣느냐고 하면 한글이나 엑셀, 시트 다 똑같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이 행들, 제일 위에 있는 이 행을 당연히 빼고요. 내용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오셔가지고요. 붙여넣기 할 경우에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형태로 했을 때 붙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 형태여야 됩니다. 사각형 형태에서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여러 칸을, 2칸 이상을 드래그한 후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한번.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방금 봤던 데이터 형태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쉽죠? 이렇게 그대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내용을 붙여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번호별로 학생들이 섞일 수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번호, 속성 누르시고 정렬, 오름차순 해주시면 번호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데이터가 막 섞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페이지별로 번호가 섞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번호 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명령표가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 형태로만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기를 더 추가해서 여기 학생 사진을 추가해 놓고 쓴다든지 아니면 보드 보기로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 놓고 쓴다든지 그런 거는 자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기에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는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습 5번까지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표보기예요. 표보기는 가장 기본적인 보기 방식이고요. 우리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속성 입력하기에 편리하고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성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을 해야 됩니다. 속성들이 많아지다 보면 열이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그러니까 학생 명령표라고 하면 어떤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맞죠? 그럴 때 활용을 해주면 되는 기능이 속성을 직접 클릭을 하면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이 화면에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별까지 고정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까지 고정을 시키고 싶으시면 성별 속성 누르고 고정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했을 때 고정이 되게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해주고 싶은 속성까지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속성을 누르고 고정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고정 말고 위에 계산이라고 하면요. 이 속성별로 어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체크박스라고 하면 속성을 눌렀을 때 계산 뭐 이렇게 수 보면 체크 표시되지 않은 체크 표시됨 이런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게 돼요. 그래서 8개 자동으로 세주고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집계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가계부였다고 하면 이렇게 합계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 보기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표 보기는. 자, 그 다음에 보드 보기예요. 보드 보기는 뭐냐면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보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표 형태의 데이터를요, 지금 성별로 분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인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로 분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돼요. 이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데이터를 바꾸면 얘도 영향을 주게 돼요. 만약에 지금 홍 2번이 남자인데요. 얘를 여자로 이렇게 옮기면요. 홍 2번이 여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요. 얘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의 데이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보드 보기의 핵심은 그룹화 기준이에요. 그룹화 기준.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분류시키는 거니까 기준이 핵심인 거예요. 세보기 추가 눌러서 보드 보기 눌렀을 때
이제 설정, 여기 레이아웃 보시면 보드 보기에서 세부적인 설정, 그룹화 기준,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성별로 되어져 있죠, 맞죠? 남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걸로 기준을 바꾼다고 하면요, 만약에 어떤 동의서 제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면 체크 한 애들과 아닌 아이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여기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설정들은 그냥 한 번만 눌러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서 카드 크기, 그러니까 이 크기도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 미리 보기가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도 이렇게 넣어 보실 수가 있고요. 열 배경색이라고 해서 옵션에 맞게 색깔을 입혀줄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다시 여기서 열 배경색 입혀주면 이렇게 색깔에 맞게 입혀졌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룹화 기준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계부 표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지출 분류별로 이렇게 보드 보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할 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드 보기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갤러리 보기예요. 갤러리 보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앨범처럼 보는 보기 방식이에요. 앨범처럼. 그래서 갤러리 보기의 핵심은 카드 미리 보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진이 나타나게 할래가 핵심이에요.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레이아웃, 카드 미리 보기는 대부분 페이지 콘텐츠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콘텐츠에 있는 사진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페이지 콘텐츠가 뭐냐면 이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첫 번째 사진. 얘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무 사진도 없죠? 얘는 사진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다 새로운 사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면 이 사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위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페이지 콘텐츠고요. 이제 카드 미리 보기를 페이지 커버로 바꾸면 이렇게 이 페이지에 있는 커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커버. 페이지 아이콘 위에 있는 커버 있죠? 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커버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 유형도 있는데요. 얘를 추가하고 나면 여기에서 기존에서 여기 얘가 더 추가되게 돼요. 그러니까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 유형을 제가 여기에 추가해 놓았는데요. 얘는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속성 유형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얘를 속성을 만들고 나면 카드 미리 보기에 얘까지 추가되게 돼요. 얘는 뭐냐면 그 파일과 미디어 업로드한 이 사진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사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오늘도 해볼까요? 이렇게 업로드 해보면요. 얘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보기의 핵심은 카드 미리 보기에 어떤 사진이 나오게 할래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멈추시고 실습 6번 한번 해보실 건데요. 방금 봤던 열 고정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보드 보기를 추가해 보는데 성별로 분류된 거, 그리고 맞이와 맞이가 아닌 아동으로 분류된 거, 그리고 갤러리 보기까지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고 하시면 갤러리 보기에 카드 미리 보기까지 한번 여러 가지 바꿔보세요. 그러면 아마 표, 보드, 갤러리 이렇게 핵심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내용을 설명드려 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스크롤을 넘기면 안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까지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드 보기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 보기 추가, 보드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성별로 분류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 성별 없음이라는 성별이 없는 애들도 여기 추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보기가 싫기 때문에 레이아웃 보드에서 그룹화 기준 보시면 지금 성별 없음도 표시가 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거나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드 보기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성별 말고 마지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마지인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갤러리 추가하면 제가 이미 여기에 사진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진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얘는 카드 미리 보기가 페이지 콘텐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캘린더 보기입니다. 캘린더 보기는 말 그대로 달력에서 이런 일정이나 할 일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날짜라는 속성이 있어야 캘린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날짜라는 속성이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캘린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캘린더에서 일정을 추가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특정 날짜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새로운 일정을 추가하면 돼요. 쉽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을 이렇게 옮겨도 드래그해서 옮겨도 날짜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의 끝에 오른쪽 끝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때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기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 날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삭제.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서 쉽게 그냥 일정을 만들고 옮기고 기간 조절하고 복제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또 확인 누르고 캘린더 이렇게 추가하셨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 캘린더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정들 이렇게 레이아웃 캘린더 부분에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세부적인 설정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캘린더 활용도 실습 7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히 제가 해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리마인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짜에서 리마인더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알림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보기 방식들은 그냥 한 번씩 살펴보세요. 저도 딱히 활용을 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속성을요. 만들고 걔를 계속 다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기 방식에 따라서 숨기거나 표시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또 큰 장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속성들을 만들었지만 보기 방식들마다 보이는 속성들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해볼게요 한번.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기 방식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신상만 보이게 하고요. 옆에 보기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신상을 숨겨주고 이 제출 여부를 파악하는 체크박스들만 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성 표시 여부는 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냥 설정에서 속성 표시 여부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눈 모양 켜져 있는 게 표시된 거예요. 지금 다 표시되고 있죠. 얘는 페이지 제목이기 때문에 숨기는 거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동의서 제출 체크박스들만 남고 나머지는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체크박스들밖에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학생들에 대한 제출 확인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나 안내장 제출 여부로 파악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반대로 이 체크박스를 숨겨주고 여기서는 학생 신상만 보이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지만 여기서는 학생 신상만 보이고 여기서는 체크박스만 보이고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속성을 숨겨줬다고 해서 얘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페이지 열어보시면 다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보기 방식마다 커스텀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갤러리 보기 방식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사진이랑 학생 이름밖에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속성 표시 여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는 번호랑 연락처만 보이게 할래.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표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도 원래는 아마 이렇게 일정의 제목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기 방식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속성 표시 여부를 조정해 줄 수 있다. 이게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 8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방금 했던 거 그대로니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탐사시 내용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급 블록 활용하기. 블록들 중에 고급 블록이라고 해서 기본 블록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말이 고급 블록이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골뱅이로 멘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멘션이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냐면 날짜나 사람이나 페이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일단 날짜 불러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뱅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일 위에 날짜 있죠. 만약에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오늘 눌러주시면 오늘의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밑에 있는 리마인더 받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분 물주기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내일 오전 9시에 화분 물주기라는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시간까지 바꿔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골뱅이 눌러서 리마인더를 바로 그냥 간편하게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협업할 때만 쓸 겁니다. 협업할 때만 쓸 거라서 이거는 심화 연수 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 내가 만든 페이지를 이렇게 바로 가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해놓으면 얘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뱅이로 이렇게 페이지를 멘션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활용하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슬래시 누르고 버튼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새 버튼은 버튼의 이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이 실행되도록 할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새 작업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간편하게 인사하기 해볼게요. 아이콘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새 작업 눌러주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블록 삽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블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를 치면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그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그냥 얘만 눌러도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작업을 빠르게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버튼이라는 블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블록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토글 목록과 마찬가지로 밖에 있었던 애를 들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끌고 와도 돼요. 제가 지금
학급 일지, 우리 아까 전에 페이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토글 목록으로 얘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요. 이걸 누를 때마다 이런 학급 일지 토글 목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빠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급 일지 추가하기라고 해도 되겠죠? 얘만 누르면 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버튼 아래에서 블록 삽입할 때 여기 안에서 골뱅이를 눌러보면요. 아까 밖에서 골뱅이를 눌렀을 때는 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리마인더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버튼 아래에서 눌렀을 때는 얘가 나와요. 지금 복제일 시 오늘 복제하는 날짜라고 해서 버튼을 누르는 지금 시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은 시각까지, 오늘은 날짜까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복제하는 날짜로 체크를 하면 골뱅이 오늘이 입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는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내일 얘를 누르면 내일 날짜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작성해 나가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상담 기록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똑같이 새 작업 블록 삽입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골뱅이 눌러주시면 아까 지금 할 수 있다고 했죠. 얘는 시각까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시각까지 해서 상담 기록 땡땡 이렇게 해볼게요. 간편하게 완료 누르면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런 시각이 기록이 되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기록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시각 기록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기록이나 누가 기록, 관찰 기록 입력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버튼을 하나 만드신 후에 학생 페이지마다 이런 버튼을 붙여 넣어서 복사해서 만들어 놓으시면요. 이제 그 해당 하는 학생 기록을 작성할 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 명렬표 밑이나 위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상담 기록 추가 버튼을.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록 자체를 드래그해서 그 해당하는 학생의 페이지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조작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블록을 여기에서 다른 페이지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유사원한테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런 기록 추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 명령표 근처에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어 두시고 내용 작성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블록 삽입 설명드렸어요. 버튼 새 작업 블록 삽입 해서 여기서 골뱅이를 누르면 지금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밖에 있었던 애를 들고 와도 된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토글 목록처럼 밖에 있었던 애를 불러올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 작업 블록 삽입 말고 페이지 추가 위치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얘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이응이응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추가되는 거, 지금 행이 추가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지금은 그냥 페이지가 추가되도록만 하고 있지만 특정한 페이지 이름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날짜. 또 특정한 날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버튼을 누르는 시간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가 추가되는데 그냥 추가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속성의 내용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이 블록 삽입과 마찬가지로 날짜까지, 버튼 누르는 날짜까지 기록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튼을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79번 잠깐 해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목차는요. 목차는 아까 전에 여기 페이지 오른쪽에 커서를 올렸을 때 나오는 부분이 목차인데요. 원래 이 페이지 기능으로 목차가 생기기 전에 고급 블록 목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차를 활용했었는데 이제 여기 페이지에서 목차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얘는 딱히 활용하지는 않아요. 얘는 뭐냐면 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페이지에서 목차가 여기 나오는 게 목차라는 고급 블록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페이지에서 이 목차도 꺼주고 싶다, 번거롭다 하시면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 목차 꺼주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열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블록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열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시다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을 만드는 블록이 있습니다. 열 치면 처음부터 이렇게 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개 열 선택해 보면 자동으로 5개의 열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목 쪽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동기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했는데요. 자동으로 여기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얘랑 얘가 지금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동기화 블록. 여기가 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얘를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붙여 넣었을 때 이제 얘를 수정을 하면 얘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편의상 같은 페이지에 놓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다른 페이지 가서도 이렇게 해서 얘 수정을 하면 원본도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 블록끼리 동기화 시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션 똑똑하게 사용하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Save to Notion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설명드려 볼 거예요. 자,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스토어 있죠?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시면 여기에서 노션을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설명드릴 거는 여기 Save to Notio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죠? 처음에 설치하시고 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서. 그래서 Save to Notion 누르면 이제 처음에는 아마 노션 계정을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얘는 뭐냐면요.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빠르게 스크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이트의 링크를 이렇게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수기로 붙여넣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냥 자료를 서칭하면서 빠르게 스크랩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수업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정을 시켜놓고요. 얘를 누르면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Add First Form. 처음에 저장할 형태를 지정해 주시는 건데요. 해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페이지를 설정을 하게 하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랑 데이터베이스를 맞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기초 수업 자료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세이브 웹페이지 콘텐츠로 할 거고 세이브 폼 눌러볼게요. 그러면 폼이 하나 완성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는 수업 자료를 저장할 때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저장만 누르면 돼요. 해볼게요. 저장 누르면 자동으로 노션에다가 저장이 돼요. 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바로 그 사이트가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빈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컨텐츠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까지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셀렉트 에리아 요거 씁니다. 요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까지 같이 썸네일로 저장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게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돼요. 맞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인기스쿨에서 수업 자료를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남기고 나서 이렇게 해서 제목 카드 만들기 이미지는 추가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보내셨을 거고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선택 옵션까지 만들어서 분류시켜 놓으면 원하는 거를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분류까지 시켜 놓으시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스크랩하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까지 따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저장된 자료 중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후쿠오카 맛집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스크랩 해 놓은 거예요. 자료를 서칭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찾아가지고 빠르게 스크랩 시켜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스크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번 직접 설치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유용한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블로그나 뉴스 기사나 유튜브나 이런 수업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할 위치만 지정을 해두고 나면 빠르게 스크랩을 시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노션의 모든 블록들이 다 단축키가 있는데요. 걔들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운 것들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생김새로 외울 수 있어요. 글머리 기호 목록 같은 경우는 빼기나 파일 특수 문자 별 스페이스만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번호 매기 목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 점 스페이스만 누르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 목록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네모를 만들어 주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스페이스만 누르면 됩니다. 됐죠? 외우기 쉽죠? 네모 됐습니다. 그리고 토글 목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물음표 왼쪽에 있는 특수 문자 있죠? 괄호, 이 괄호 누르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돼요. 쉽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제목 같은 경우는 제목 개수만큼 샵 한 번 누르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제목 1, 두 번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제목 2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기 쉬운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드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도 있어요. 똑같이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노션 검색을 하시면 가위 모양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예, 설치를 해주시면 간편하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이제 설치하고 나면 똑같이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얘는 간편하게 노션의 그 디자인 부분을 커스텀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색깔이나 사이드바, 탑바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된 글씨체로 선택을 하고 저장 누르면 끝나요. 그리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F5 누르면 자동으로 글씨체가 바뀌어서 적용이 됩니다. 모든 페이지들마다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노션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글씨체라는 부분이 이 확장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도 노션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휴대폰으로도 리마인더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리마인더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푸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할 일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항상 리마인더 설정을 해주시면 깜빡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에도 노션 앱 설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 넣어놓았는데 2025 교모스톱 템플릿이고 2026년 다이어리 템플릿입니다. 2026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1월 말쯤에 아마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2025년도 버전으로 템플릿 주소 넣어 놓았고요. 얘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눌러서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템플릿으로 시작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선생님의 개인 워크스페이스로 복제가 되실 거고요. 다이어리 템플릿도 한번 최근에 만든 거니까 같이 한번 활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넣어 놓았고요.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간에 오픈 카카오톡에 걱정 수집과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식센터 만족도 조사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션을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적용 실천 연습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교무수첩 활용법 콘텐츠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고 2026년 버전도 이제 실시간 연수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본격적으로 노션 교무수첩 활용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연수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노션 어렵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제 연수를 발판 삼아서 선생님의 긴 삶이나 선생님의 학교 현장에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센터 노션 활용법 입문 기초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